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귀중한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대표이사님. 그냥 대표도 아니라 대표이사님. 네, 법인이라 이거죠. 그냥 대표이사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9년? 10년 하셨다 하셨나요? 네, 대단하시고 10년 차 대표이사님들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두 분 일부러 같이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남성 대표님, 한 분은 여성 대표님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더 와이랩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홍태입니다. 저희 기업이나 기관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주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 의뢰 플랫폼 시스타트를 또 파운더로 참여를 해서 지금 플랫폼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비즈코어 대표 홍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창업 관련된 교육 기획, 그리고 행사, 그리고 엑셀러레이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엑셀러레이팅은 실제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는 업무를 전체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들이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저희가 모아서 투자 조합을 만들고 더 나은 스타트업들을 셀렉해가지고 같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하고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시장 팔로 확장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즈코어가 대단한 게 그거 같아요. 인큐베이팅부터 실제 창업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초기 또는 예비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더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렇게 원스톱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까지 연결. 이렇게 멋지.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혹시 인큐베이팅 받으셨나요? 네, 많은 돈 받고 직접 받지는 않으셨고 그렇게. 저도 나중에 인큐베이팅 받고 싶은데 인큐베이팅 받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대표님께 연락 여기 밑에 자막에 연락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네 메일로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 요청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관련된 교육을 소개시켜가지고 참여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뭐 투자를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은 다른 IR이나 저희가 직접 하는 IR이나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정보도 공유하기도 하고 다만 거기에 예선 통과를 해야지만 본선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예선 통과라면 어떤 거죠? 서류 평가라던가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거기까지 조언해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직접 가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하는 부분들도 창업자들의 역량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신입들도 같이 하긴 하는데 한 번에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와서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어디 가서 배우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가지고 실제 조언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정부 사업이라던가 많이 창업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사업계획서에 대한 방향성이나 검토를 받기 위해서 또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잘 맞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대학생들도 창업 관심 있는 지원해도 이렇게 찾아와도 되나요? 네, 그럼요.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김홍태 대표님은 좀 더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아까 시스타트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기업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야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는 HRD, BP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RD는 이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뜻이고 BPO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뭔가 교육을 주제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이나 뭐 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나 그럴 경우 이제 그 컨셉만 예산만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이제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기획부터 뭐 교육 설계, 강사 섭외, 교육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다 위탁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 하고 싶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연락하면 뭐 기획 다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거나 그럼 예산을 많이 주면 다 하거나 일부 이제 뭐 강사 섭외만 맡기시거나 뭐 교육 운영만 맡기시거나 해서 그런 단위별로 쪽에서 보통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도 되고 전부도 되고 뭐 강사 섭외부터 운영 막 따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가급적이면 다 하자. 그렇죠. 조금 다 하면 좀 더 할인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개별 원래 백화점 가도 풀코스로 먹는 거라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긴 하겠지 예산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도아랩의 또 특화가 네. 기획을 엄청 잘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데보다 네. 약간 차별화된 기획 그래서 참여자들을 조금 더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강하다던가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집단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어서 네.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해보고 싶다 이러면 의뢰를 하면 항상 큰 문제점도 잘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또 존경하는 대표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또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교육이긴 했었어요. 근데 전공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회사도 이제 반도체 회사를 갔었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동안은 사실 이제 전공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나와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대표님? 전 창업학 전공이고. 와, 딱 맞게 하셨네, 그 창업. 뒤늦게. 네. 대단한. 대학에 학부에서 창업학과가 있습니까? 국제통상 전공. 글로벌. 네. 하셨군요. 그럼 글로벌하고 창업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원래 신문사 한 7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뭐 글쓰기 강의라던가 아니면 취업 쪽 그 대기업들 만나면서 알았던 부분들을 하다가 또 기업 강의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전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제 창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길도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창업교육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한 7년, 8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도 계셨고 또 창업도 하셨고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그 대표님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창업이랑 신문사. 신문사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 재밌었기 때문에 아마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었으면 못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이제 리더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너무 즐겁게 일을 했던 시간이고 창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시작했던 하나의 직업이고 이렇게 진짜 지금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십니까? 창업?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초창기 나옵자 할 때. 좋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두 분. 김홍수 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정말 창업을 한 계기가 완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하시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그 대표님한테 여쭤보겠는데 7년, 8년, 몇 년 되셨다 하셨죠? 2017년 법인 설립. 그 앞에 또 개인 사업도 하셨고. 토탈 몇 년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한 12,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학생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적으로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학교 가기 전인데 와 엄청 길게 하셨는데 사업하시면서 우리 대표님의 최고의 순간 한번 생각해보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순간. 이거 되게 고민되는 질문이었거든요. 최고의 순간보다는 그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한 3, 4년 정도 됐던 경력직들과 같이 행사 같은 거 아니면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서 성과가 정말 잘 나왔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조직이 성장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위안을 받는 그 순간이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짧았지만 그때가 몇 년도 정도 되세요? 그때가 2010 지금 24년이니까 20년, 21년 코로나 터지고 전후 이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저희도 운영이나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막 이런 시기여서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되게 많았는데 각자가 다 그렇게 배워주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래서 배워가는 팀워크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단어로 글쎄요. 생각해보지 못해가지고 벅차? 아니면 근데 그게 뭉클했던 거 같아요. 뭉클이 맞네. 뭉클. 막 한우로 지르고 싶기도 하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찡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찡하고 뭔가 마치 월드컵에 4강을 진출한 내가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긴 그 느낌. 뭉클. 김웅 대표님 언제
지금 7년 차신가요? 아니면 지금 회사는 이제 만 8년 지나서 9년 차로 들어갔고요. 9년 차. 사업한 지는 이제 14년 됐죠. 이게 두 번째 회사입니다. 14년 차. 와, 대단하시다. 14년 차면 초등학교 6, 그다음 중. 그러면 벌써 지금 대학교. 그렇죠. 4학년 차. 4학년 대학생이에요. 네. 군대 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ROTC 가셨었잖아요. 군대 가기 전. 군대 가셨잖아요. 대표님 그럼 14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나시는 최고의 순간. 아까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도에 사실 그 전에는 저희 회사 더하이레벨은 브랜드 가지고 그런 저희 이제 입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하려면 네네. 여러 가지 경쟁사들 같이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상 거의 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브랜드나 업력이 짧았으니까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사실 누구나 모두가 다 처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떤 비대면 교육에 대한 레퍼런스가 다 없을 때였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 당시에는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던 그래서 연간 7,000명을 교육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7,000명? 네. 그리고 그때 이 업계에서 가장 1위 기업이랑 붙어서 저희가 이제 수주해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 가장 어려운 건 결국 사업은 돈이죠. 뭐. 이게 갈수록 그 사업을 더 많이 수주하면 수주할수록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 고정비 변동비가 둘 다 같이 커지거든요. 고정비가 커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사업을 수주하려면 일정 정도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사업 레퍼런스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정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변동비는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력들이라든지 자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 이 사업 대금이 저희가 먼저 성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금이 없는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는 특히 저희 회사는 강사비 지급이 거의 매월 당월 바로바로 지급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강사비도 나가야 되고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 한번 이렇게 삐끗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회전이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하죠. 그런 돈을 항상 잘 융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초반에는 막 급할 때는 뭐 빌리기도 하고 내 돈 쓰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일정 규모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름 이제 정책을 좀 바꾼 게 가급적이면 최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만 하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뭐 몇 개월 후에 뭐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건비나 아니면은 이런 들어가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크게 욕심내지는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칫하면 잘못 물어버리면 같이 회사가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미리미리 그래서 현금들을 확보해 놓는 것. 그래서 현금이 확보돼야 사업을 하지. 그거 없이 나중에 뭐가 사업 수주가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교육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쪽 교육 쪽 사업들도 회전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이쪽도 회전기일이라는 단어 회전기일은 쓰진 않지만 저희 보통 이제 뭐 선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달라서 뭐 제일 아름다운 사업은 그래서 선수금 주는 건데 사실 선수금이 없는 마지막에 한 번에 잔금만 주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럼 앞에 비용을 우리가 다 처리한 상태에서 잔금 사업 종료 후에 또 잔금 나오니까 또 기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금 융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30일 날 강의하면 25일 날 받고요, 월급처럼. 네, 뭐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받는 경우? 네, 저희 맨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주 금요일 이후에 강의하신 분들은 미리 받기도 합니다. 네. 받고 강의 캔슬하는 경우도 가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추심하시나요? 네. 무조건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심할 겁니다. 추심해야죠. 그렇죠. 미리 주시는 경우도 있네요. 와, 그런 건 너무 좋겠다,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은 다 한 달 뒤나 이렇게 또 2달 뒤 이렇게 오는데 당월 지급이고 땡겨주고 이러면 쉽지 않죠. 대표님 그러면 그 운영비 엄청 많이 들 텐데 미리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 되게 슬픈 얘기긴 하지만 강사비를 못 준 채 폐업하는 회사도 되게 많습니다. 잠수 타는 객도 많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미리 현금 사업 관련해서 현금들을 땡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자 부도가 되던 뭐 적자 부도가 되던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으면 결국 강사비를 못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가장 또 취지 중에 하나는 그런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시잖아요. 예측이 안 되니까 카드값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지만 우리 더하이레벨 일할 때는 좀 안정적인
강사비 지급을 통해서 네네. 예측 가능한 수입을 설계해주자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되게 특히 여성 CEO로서 네. 신문사 계시다 또 창업도 하셨을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지금 홍대 대표가 얘기한 네. 것처럼 자금은 저도 처음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저는 첫 사업 시작할 때 레퍼런스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었어요. 네, 다른데 어쨌든 내실적으로는 다져져 있더라도 외부에서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했던 경력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하는 데에는 뭐 경력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했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그마한 것부터 받으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꽤 많이 맞아요. 오랫동안 걸렸던 실질적으로 초기에 영업을 가면 처음 들어봤잖아요, 회사는. 네, 그러면 물어보는 게 어디랑 해봤어요? 그렇죠. 어디랑 해봤어요? 네. 사실 그 이제 어디를 만들기, 첫 어디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까 말한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나라장터에서 나오는 입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식 입찰이 뜨면 그런 제약 조건 중에 뭐 1억 사업을 뭐 3건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들어갈 수 입찰을 참가할 수조차밖에 첨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교육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레퍼런스가 있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 처음에 없거든요. 항상 레퍼런스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창업 제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납품해봤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저희 사업 시작할 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어요. 창업을 계속 시키는 게 많이 시켰는데 레퍼런스가 없고 창업자들을 못 믿어서 거래가 시작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걸 어떻게 좀 풀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제가 혼자라도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면서 점점 좀 단위를 넓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어쨌든 취업 창업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곳이었고 대학생들이랑 일반 창업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처음에 큰 사업을 좀 수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의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통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자격 제한 조건 없이 어떤 그 교육 컨텐츠나 니즈에 부합하면 선택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보다는 좀 차별화된 컨텐츠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수주의 기회를 얻어서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씩 해서 신뢰 자산을 쌓아가야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레퍼런스 때문에 사업 수주하는 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때문에 언제 몇 년 정도 되셔서 이제 레퍼런스 때문에 내가 사업 수주하는 거가 걸림도 되지 않았다. 이건 보통 몇 년 정도부터 그렇게 되셨나요? 저는 계속 어려운 것 지금도 같아요. 왜 지금도 어렵냐면 이제 지금 거죠. 예전에는 그래 이제 뭐 보통 수의 계약이 1,000만 원 이하나 2,000만 원 이하 사업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수주할까가 고민이었다가 근데 지금 현재 또 저희 기업 규모에서는 조금 더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5천만 원짜리, 뭐 1억짜리 또 이제 수억 단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그 사업에 레퍼런스가 이만큼 있는 기업 경쟁자들과 또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쌓았지만 이 레퍼런스는 여기서 또 통용되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가 커갈수록 이 고민은 똑같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진짜 무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더 내가 가진 무기도 커져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컨설팅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데는 레퍼런스가 나쁘지는 않지만 창업 쪽으로 근데 창업 투자 쪽 엑셀레이팅 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보다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엑셀레이팅이 많으니까 저희가 전체 플랫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핵심이고 KPI면 저희는 거기서 또 밀리게 되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또 쌓아야 되고 그런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초기만 레퍼런스 사시면 더 이상 그런 걸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무대로 갈수록 또 새로운 게 필요하시네요. 또 그 큰 사업 쪽으로 가면 이제 재무적인 평가 요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사실 큰 기업보다 시험 평가 등급이 저희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조직의 사이즈에서도 저희가 또 당연히 밀리면 또 항상 경쟁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쉬워진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